반갑습니다. 저는 김강수입니다.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 저자이자 대학에서 북의 사상과 정치를 전공한 정치학 박사입니다. 지금은 현재 사단법인 부산통일평화센터 하나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제 스스로는 현장 지식인, 실천 지식인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 상강자를 주제별로 이렇게 15분씩 강연하게 될 것인데요. 제목은 평화와 통일, 왜 통일인가? 라는 큰 주제 하에서 세 개의 소주제를 갖고 세 번에 걸쳐서 강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첫 강좌는 분단체제 하에서 과연 진정한 평화는 가능한가? 이고 두 번째 강좌는 북 바로 알기 왜 중요한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강좌가 왜 독일식이 아닌 6.15식 통일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를 갖고 3회에 걸쳐서 시청자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제1강을 본격적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제1강 주제는 앞서 제가 모두 발언에서 소개하였듯이 분단 체제 하에서 과연 진정한 평화는 가능한가입니다. 강연 첫 운을 저는 이렇게 띄우겠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있는 메인 화면 자료인데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책 제목이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인데요. 왜 이 책을 쓰고 싶었던가 그 문제의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hình 표현으로 강조되어진 부분이 제가 읽을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제 문제의식은 이렇게 있습니다. 모두가 평화와 남북 관계 운운할 때 그 한 명쯤인 나는 통일을 전공법으로 얘기하고 싶었다. 또한 평화의 반대는 전쟁이 아닌 분단이라고도 말하고 싶었다. 그렇습니다. 평화가 전쟁의 반대가 아닌 분단의 반대로서 평화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를 좀 더 부연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제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후기 303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평화, 분명 좋은 말이다. 한반도와 같이 언제나 전쟁이 상존하는 국가에서는 더더욱 그럴 수 있다.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이고 절대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가치이기도 하다. 생각상 중략을 하고 이어나가겠습니다. 만약 평화 문제가 분단된 한반도가 아닌 일반 주권 국가에서 나서는 문제라면 굳이 평화 문제를 분단 문제나 사회운동의 과제와 결부해 바라볼 필요가 전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엄연한 분단 국가이고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평화 문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피스, 즉 평화 개념의 의미를 넘어설 수밖에 없다. 분단 극복과 함께 하나의 실천적 과제로서 평화 문제가 연동되어야 하는 이유가 그렇게 발생한다. 그렇지 않는, 즉 분단 문제와 연동되지 않는 평화는 필연적으로 통일 문제를 외면하게 되고 그러면 분단 고착화론에 기댄 평화 공존론이 나오게 되고 그것은 곧 반통일 논리로 이어진다. 그래서 분단된 국가에서의 평화 문제는 반드시 평화를 함의하고 있는 통일이라는 실천적 과제로 연결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바로 이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제 문제의식을 다음과 같이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바로 디터 쟁하스의 인과적 평화 개념인데요. 인과적 평화 개념은 디터 쟁하스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제거하려면 먼저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앞의 그 원인 대신에 그 결과를 낳을 다른 원인들을 정착시켜야 한다.
이것이 디터 쟁하스가 이야기한 인과적 평화 개념인데요. 아시다시피 디터 쟁하스는 현대 비판 평화의 대부인 갈퉁과 함께 양대 상벽을 이루는 평화학자입니다. 이 문제의식을 갖고 오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결과를 원한다면 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근본적 제거 원인을 찾고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하여야만 그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이 바로 인과적 평화 개념의 핵심 개념인데요. 이를 한반도에 한번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이 생깁니다. 저는 이 문제의식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라는 것은 그것도 외세에 의한 분단이라면 우리 민족은 숙명적으로 민족의 재결합, 운명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는 한반도가 해양과 대륙 세력들의 다툼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숙명을 타고난 것과 똑같은 이치이죠. 아시다시피 숙명은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정해진 운명입니다. 그 숙명을 넘어서지 않으면 항상 자기 정체성과 혼란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단도 이 지정학적 숙명과 같이 반드시 우리가 이 숙명을 넘어서야 되는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인과적 평화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앞선 그 첫째는으로부터 분단 극복 없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명확한 근거가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분단은 늘 긴장 고조와 전쟁을 함의하고 서해교전,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이를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해서 이 두 가지 이유는 한반도에서의 평화, 즉 다시 말해서 그 평화는 그 평화의 반대는 전쟁이 아닌 분단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전제를 저는 해놓고 이제 본 주제였던 왜 이 분단 체제를 넘어서야만 평화가 오는지 그것을 두 가지 논리적 근거를 갖고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현상과 논리, 분단 체제가 갖는 함의 부분이고요. 두 번째 논리적 주제는 구조적 접근을 통해 본 통일과 평화의 관계 문제입니다. 먼저 현상과 논리, 즉 분단 체제가 갖는 함의 부분입니다. 여기서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것은 강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첫 번째가 바로 서해상의 공무원 피살 사건 2020년 9월 24일에 있었죠. 지금도 이 정권이 바뀐 이 시점에서도 아주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서해상의 공무원 피살 사건이 갖는 함의, 그렇게 현상과 논리라는 소주제에 제가 물음표를 던지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과연 이 피살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을 수 있고요. 이 질문은 다시 그러면 당시에 논란의 핵심이었던 것이 월북이냐 아니냐 또는 시신을 불태웠느냐 아니냐 이런 것이 과연 쟁점의 본질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되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한반도에서 이 분단 체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또다시 제2의, 제3의 이와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데 우리가 착목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위기의 근원을 없애는 것이 바로 이 서해상의 공무원 피살 사건이 주는 우리한테 주는 명백한 교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명확한 근원 문제에 대한 천착보다는 시신을 불태웠느냐 아니냐 월북이냐 아니냐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지금 이렇게 사회가 시끄럽게 됩니다. 이것은 서해상의 공무원 피살 사건이 갖는
그 본질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분단체제가 갖는 그 물음 앞에 우리가 제대로 답변할 수 없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은 바로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수립, 이것만이 세상의 공무원 필사 사건을 재방지하는 그런 유일한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이 현상과 논리, 즉 분단체제가 갖는 함의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수레바퀴 이론입니다. 평화와 통일은 양쪽에 각각의 수레바퀴에 해당됩니다. 이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가야만이 우리가 목적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죠. 이게 제대로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결국은 꼬꾸라지게 되겠습니다. 이 말인즉슨 통일과 평화는 결국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같이 굴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평하나만 바퀴를 갖고 굴러가게 된다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분단되어진 상태 하에서 그 평화의 한 바퀴만 굴리고자 한다면 늘 항시적 군사적 긴장 상태와 언제든지 임의 시각에 원치 않는 전쟁 발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분단 구조를 해체해야만이 결국은 궁극적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1950년 한국 전쟁의 경험에서 확인받듯이 그 과정은, 그 평화에 도달하는 과정은 평화제기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3강좌에서 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두 양자, 즉 평화와 통일은 대립적인 가치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통일이어야 하고 통일을 위한 평화, 그렇게 변증법적 관계로서 양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놓고 다음 두 번째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구조적 접근을 통해 본 평화와 통일의 관계 문제입니다. 이 그림표에서 확인받듯이 한반도 문제는 크게 세 가지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통일 문제, 평화 문제, 그리고 북 문제. 여기서 북 문제라 하면 북핵 문제와 체제 문제입니다. 이 각각의 3요소는 서로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고 서로 상호 관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반도 문제가 바로 세계적 관점에서 오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이 한반도 분단 구조 문제, 즉 남북한 문제는 동북아 지역 구조의 하위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동북아 구조의 하위 구조는 또 다시 세계 구조의 하위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반도 분단 구조는 결국 세계 구조의 하위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엔드적으로 결합해 보면 한반도 문제 해결의 큰 방향과 기준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두 가지 분단 체제의 극복, 정치적 의미를 가지게 될 수 있는데요. 표에 나와 있듯이 첫 번째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냉전 해소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민족적 차원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는 그런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표에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통일은 그 완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자주적 독립국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내는 그런 본질을, 또 현존하는 국제사회에서는 동북아 및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 체제를 해소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요약하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요약되어진 내용은 이 화면 자료 15쪽에서 18쪽까지 화면 자료 내용이 있을 것인데요. 이것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는 통일되지 못한 분단 상태이고, 그 분단 상태에서는 늘 항시적 긴장 고조와 준전시 상태의 전쟁 위협에 시달린다 해서, 설령 그런 분단 체제 하에서 평화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평화는 얼음장 위의 평화, 즉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얼음장 평화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 통일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진짜 평화는 통일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또한
분단과 평화는 양념할 수 없고 결코 공존할 수도 없다.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 절실해졌다. 참, 여기서 한 가지만 덧붙이면 화면 자료 15에서 16쪽에 있는 그 자료인데요. 여기에서 분단되어 있는 그런 어떤 한반도가 미국에게 주는 그 정치적 의미에 대한 해설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진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세계 5위의 수출 상대국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즉 한반도에서 지속되어진 분단 상태, 즉 그 생태계는 미국에게 마르지 않는 무기 판매의 젖줄과 같은 그런 어떤 샘물인 것이죠. 또한 그 한미동맹 체제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는 내정 간섭과 정치적 개입을 할 수 있는 명분과 이렇게 그 정당성을 바로 이 지속되어진 분단 체제가 미국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그 지속된 분단 체제는 바로 우리가 자주적인 독립 국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한 요인이다. 이 측면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그 무기의 우리가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무기의 그 금액이 약 4년간 65억 정도로 이 표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세계 5위 정도의 미국 입장에서는 그 수출 상대국입니다. 마르지 않는 젖줄과 같은 것이고요. 이 돈을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환산해 보면 약 170만 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5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왜 이런 돈을 우리가 허비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바로 이 지속된 분단 체제를 이렇게 깨뜨리고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로서의 가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현상과 논리, 즉 분단 체제가 갖는 함의 부분과 구조적 접근으로 본 평화와 통일 문제, 이 두 가지 우리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제1강좌의 주제, 분단 체제 하에서 과연 진정한 평화는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대한 그 해답 찾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